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계로 주식스쿨 원장 양순모입니다. 오늘은 세대별 보험 재테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험 이야기하니까 혹시 거부 반응 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보험에 대한 그 시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극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보험 설계사는요, 인구 10명 중 1명은 보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내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부탁과 혹은 권유에 의해서 필요치 않는 보험을 가입을 하고 또 해지함으로써 또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 보험 설계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 자격증들을 저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보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컨설팅을 해줘야 그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받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보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제 3자에게 혹은 제 가족에게 그 상속 자금들을 물려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많이 어렵겠죠. 왜냐면 내가 살아서 내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만 내가 죽어야만 보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요. 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있다. 혹은 내가 부득이한 사고가 당했을 때 자녀와 혹은 나의 배우자에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목돈을 이전시켜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있죠. 이 유태인들이 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태인들이 세대 이전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신보험은 실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자녀의 빈곤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 범위를 더 넓혀서 후손을 위해서 희생하는 민족은 영원히 번영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최초에 설계했고 실제 전 세계의 부를 절반을 가지고 있는 이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이 보험을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유태인들은 13살 이상 성인이 되면은 쓸 수 있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금융상품들을 이용을 하는데 실제 성인이 되면은 곧장 의무적으로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시킵니다. 왜? 어렸을 때 가입을 해야 더 큰 수익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 종신이라는 보험을 가지고 세대별 재테크, 개당형 부의 대물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1세대의 그 조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달 20년 동안 20만 원이라는 돈을 납부함으로써 종신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총 납입 금액은 얼마? 4,800만 원 정도를 20년 동안 나누어서 넣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보험 계약이 실행이 되면요, 나에게 들어오는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수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4,800원이라는 목돈을 들여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그 돈을 자녀 혹은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 할아버지는 4,8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자녀의 후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2세대에 있는 이제 그 자녀가 되겠죠. 이 자녀는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일시납으로 종신을 또 다시 가입을 합니다. 이 1억 5천만 원이 종신으로 내가 매년 종신을 가입을 하고 이 종신 1억 5천만 원의 일시금을 넣었을 때 받는 혜택은요, 8억 5천만 원이라는 자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버지도, 2세대에 있는 아버지도 똑같이 매달 20만 원씩, 그리고 20년간 4,800만 원을 넣는다면은 또 얼마 만에 자산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1억 5천만 원에 대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따진다면은 총 몇 억이 자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8억 5천만 원 플러스 1억 5천만 원, 총 10억이라는 자산이 이 2세대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세대의 후손, 또 자녀가 되겠죠. 이 자녀가 10억을 수령하게 되겠죠. 1억 5천만 원이라는 이 돈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굳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셔도 이 1억 5천만 원에 대한 현금 가치, 즉 캐시 밸류는 운용 수익이 또 들어가겠죠. 운용사에서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계속 복리 형태로 자산을 불려나가기 때문에 이 캐시 밸류 또한 8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납 종신 환급금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즉 아버지가 75세까지 돌아가지 않으신다면 45년 동안 더 추가적으로 이 계약이 유지가 돼서 이 3세대로 넘어온다면은 굳이 아버님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 10억에 대한 밸류, 자산 가치는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만 부가 또 부를 낳는다라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 좀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유대인에 대한 이런 재테크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뭐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세대별 종신 보험이라는 것은 또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동산을 좀 활용을 한 종신 재테크를 또 같이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 세대 이전 시스템에 대한 종신 보험을 활용하려면요, 우선은 가능한 빨리 들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20대에 가입한 사람과 30대의 가입자가 있다라면 내가 이때는 10만 원 내야 될 거 30대에는 2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보험료가 비싸지죠. 즉 적은 금액으로 똑같은 결과의 값을 만들어낸다면 좀 더 일찍 더 저렴한 가격에 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해야 되겠고요. 또 내가 만약에 세대 이전에 대한 이런 설계를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주계약 종신사망보험에 집중하여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여러 가지 특약 같은 걸 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약이라는 것은 내가 종신보험을 갑작스럽게 경제적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실효가 되거나 소실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 고액 자산가는 상속세를 내기 위한 현금 자산으로서 활용하는 경우도 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실제 세무지침의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어떤 하나의 좀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시가로 따지면 120억 상당의 빌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내가 만약에 자녀에게 이 120억이라는 이 빌딩을 그냥 상속을 딱 해버려. 그러면은 세금은 50%인 60억을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자녀들이 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자녀들이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다라면 이 60억이라는 돈을 한순간에 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빌딩을 팔아내야 거기에 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요. 그죠?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자산가는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하느냐.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합니다.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은 아들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전 증여를 쪼개는 겁니다. 아버지 30%, 배우자 30%, 아들 20%, 딸 뭐 20%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빌딩을 소유를 하고 있다 보면 뭐가 들어오죠? 월세라는 것이 들어오죠. 이 월세에 대한 수입으로 아버지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억짜리다. 10억짜리 내가 죽었을 때 10억이라는 돈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죽었어? 근데 이 아들한테도 그리고 딸한테도 이 각각의 그 수익자들을 아들과 딸로 하나씩 해놨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갔어. 그러면 상속을 해야 될 때 세금을 이 종신보험에 나온 수익금으로 납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20억을 한 방에 넘기게 되면 60억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쪼갰죠. 그러면 이 120억의 3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약 한 45억 정도 되나요? 이 45억 정도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배우자도 45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들의 경우에는 아들은 24억, 딸도 뭐 24억 이런 식으로 대충 우리가 대략 이렇게 계산을 때려본다면요. 이 아버지는 120억을 한 방에 턴키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분산 절세 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아들은 아들과 딸 배우자 각각의 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3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을 해놨어. 그러면은 세금이 여기서 반 이상이 뚝 떨어지는 절세의 효과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약 80%에 대한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즉 40억을 이 방법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함으로써 40억이라는 돈을 절세를 하는 겁니다. 내지 않아도 될 돈을.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여기 있는 그 자녀, 아들, 딸들은 이 월세 수익을 가지고 이 친구들은 상속 자금 마련을 시작을 합니다. 10년 저축을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부모님께서 이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상속 재원들을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월세 수익을 만들어 놓고요. 또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 시 배우자의 보험금 수령을 또 자녀들에게 가게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그 상속자가 내냐 아니면 수익자가 내느냐에 따라서 또 내야 하는 세금들이 또 틀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의를 할 겁니다. 내가 낸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받으면 세금은 안 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낸 거를 가지고 내가 물려받으면 또 세금을 또 내가 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월세의 수익을 가지고 아버지의 종신을 자녀들이 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 세금도 그대로 세금 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상속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를 증여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상속을 하느냐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적용받는 세금이 또 틀려지거든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요. 사후에 받으면 상속세를 받는 대상에 속하게 되는데요. 자, 증여세라는 것은요. 증여 재산에서 인적 공제 5천만 원을 빼고요. 여기에 세율 10%에서 50%까지 증여세를 매깁니다. 근데 이 상속세는요. 총 상속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채무액이라든지 일괄 공제금액 그리고 여타 기타 공제금액에 세율 10%에서 50%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괄 공제라는 것은 배운자 자녀 플러스해서 10억이고 자녀는 5억씩 되거든요. 근데 이 피상속인이 총 재산가액이 일괄 공제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빌딩 하나만 갖고 오면은 큰 문제는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라면은 큰 문제는 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만약 이 건물 외에도 여러 개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들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5천만 원 플러스 일괄 공제로 10억과 5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10년 단위로 리셋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먼저 10년 전에 5억이라는 돈을 아버지에게 받았어. 그러면은 세금을 안 냅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경과될 때 또 내가 5억이라는 돈을 또 증여를 해. 그러면은 또 10년이 지나면은 세금을 또 안 냅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큰다면은 미리 증여를 통해서 이 증여세를 줄여야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 토지를 샀어. 근데 이 토지를 구매했던 가격이 10억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증여를 딱 때려버리면은 이 10억에 대해서 내가 증여세를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토지값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 이게 100억이 됐어. 그러면 추후에 내가 이걸 상속받는다? 그러면 시가를 계산해 버립니다. 그럼 10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어떤 투자 상품이라고 한다면 미리 사전에 뭘 해야 된다? 증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도 절세에 대한 태클을 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것들도 있겠죠. 보험금 수익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가 좀 크게 이제 좀 보면요. 아버지가 이제 월세 수익으로 벌기 위해서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수익자를 딱 변경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 월세 수익을 가지고 상속자금 마련 저축을 가입을 하고요. 배우자도 월세 수익을 통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자녀들에게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면 앞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버지가 2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험금이 4억 정도 나옵니다. 어머니도 2억짜리 종신을 가입을 했어요. 그럼 보험금이 4억 정도 나옵니다. 보통 원래 곱하기 3 정도 하면 돼요. 그럼 한 6억인데 그냥 러프하게 우리가 그냥 4억이라고 하고요. 총 8억에 대한 보험금, 현금이 확보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2세대에 있는 아들도 이제 여기 있는 수익금을 가지고 3억, 보험금 6억, 또 여기 있는 걸 가지고 3억, 또 6억, 그러면 또 총 12억.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복리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세대별 부를 물려주는 재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린 거는 이 보험을 가지고 도대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보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목돈들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세금을 처리할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이 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도요, 부자가 다 되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미리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사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미리 준비할수록 저렴한 비용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에서 좀 깨우쳐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이 보험이라는 것 자체만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그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뭐 상속, 증여, 세금 이런 거를 가입하시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이렇게 치중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 자산에 대한 총 시나리오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다들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